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어서 봅니다. 65페이지 제3장 재산세입니다. 우리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다 받고요.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이제 재산세를 봅니다. 재산세는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거의 세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문제는 근데 종합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거의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서 또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골고루 주요 내용들을 또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산세 성격, 특징 같은 거, 그 다음에 재산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는지 과세 대상이요. 그 중에서 토지를 보유할 때 토지 유형 구분하는 거, 이 토지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토지 구분에 관한 거, 이건 이제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또 중요하고요. 또 그 다음에 재산세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또 세금 계산해야죠. 과세표준 세율에 관한 거. 작년에 제가 32회 시험 때는 무조건 나온다 별표 3개 썼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부분도 역시 또 올해도 또 역시 중요합니다. 계산된 세금은 어디다 납부할 것이고 납세지요. 또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는데 그 관련한 얘기들, 납세 절차 중요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 재산세를 비과세하느냐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어떤 성격의 세고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누가 납세무자가 되고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납부하고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가 되고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를 공부합니다. 자, 그때 먼저 제1절 특징 및 과세 대상물에서 의 및 특징입니다. 의 편하게 봅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예요. 재산세는 항상 여러분 과세 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합니다. 자, 법에 열거되어 있는 대상물을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재산세는 실질과세원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실주의 과세하기 때문에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죠. 그래서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납세지 관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그런 지방세입니다. 거기 보시면 그 박스 안에 특징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대장과세라는 것은 재산세는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처럼 과세 대장을 작성 기록하고 비추합니다. 그래서 대장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시고 특징을 바로 봅니다. 안가로 2번 특징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재산세는 대상 물건 중에서 토지는 소유자별로 어떻게 하냐면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토지는 같은 유형의 토지끼리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고,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이나 주택 같은 것은 물건별로 각각 개별 과세하는 물세입니다. 자, 2번 재산세는 6월 1일 재산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요. 그 다음에 보유기간 또한 반복해서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에 납세문과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보통징수하니까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밑줄이고요. 4번에 재산세는 납부할세액 1,000만 원 초과할 때 물납 허용되고요. 또 납부할세액 25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도 허용이 됩니다.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 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 재산세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역시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거기서 장당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2,000원은 징수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들 한번 읽어보시고 66페이지 재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먼저요, 재산세 대상물 판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재산세 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않았거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무엇에 따라서 부과합니까? 여기 밑줄이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이게 실질과세 원칙이고 이게 원칙입니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근데 다만 자, 여기 단서 부분 또 여러분들이 별 표시하고서 꼭 밑줄입니다. 2022년 올해 신설된 규정입니다. 밑줄이요.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밑줄짝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인지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읽어보시는 거고, 어떻든 간에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재산세요, 공부상 현황과 그 다음에 공적 장부에 되어 있는 현황과 그 다음에 실제 사실상의 현황이요. 사실상 현황이 일치하는 게 원칙인데 일치하지 않을 때 자, 세금은 무엇에 따라 부과할 것이냐? 그럴 때 과세 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공부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농지로 돼 있는데 실제는 나대지 상태로
지금 상태입니다. 그러면 토지분 재산세 부과할 때 무엇에 따라서 부과합니까? 사실상 현황에 따라서 나대지로 과세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공부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나대지 상태인데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요. 여기다가 배추, 무 배추 이런 거 심었다고 해서 농지라고 하면은 그래서 농지가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겠죠? 나대지 잡종지에다가 무, 배추 이렇게 심어놓고 이건 농지. 자, 이렇게 해서 나대지보다 농지 세율이 훨씬 낮잖아요. 자, 나대지의 세율이 높고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들,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세제상 혜택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올해부터는요. 공부상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공부상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 인해서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이런 경우에는 무엇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럴 때는 나대지로 과세합니다. 이럴 때는 공부상 현황에 따라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걸 주의합니다. 원래 원칙은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게 원칙인데 공부상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 인해서 재산세 부담이 낮아질 때는 무엇에 따라서 부과한다? 이럴 때는 공부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경우인지 어떤 경우에 재산세 부담이 낮아진다고 보는지 한번 거기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가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종류요. 재산세 대상은 5가지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밑줄 그으시고요. 토지, 그중에서 토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여기 밑줄이죠.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거기 보조단 참고를 보니까 사실상의 토지라는 것은 매립간척 등으로 준공 인가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 등 밑줄입니다. 토지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토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예요. 그래서 지적공무상 토지대장상 또는 지적공무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는 대상이 아니다. 그럼 틀려요. 실질과세원칙상 등록되지 않아더라도 과세가 됩니다. 건축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재산세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하는데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밑줄이요. 자,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의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주택 부속 토지는 주택과 함께 항상 이 개념을 잊지 마셔야죠. 주택과 함께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택이라는 것은 세대원들이 독립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로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자, 그랬을 때 항상 주택은요, 공시가격 평가할 때도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해서 평가합니다.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요, 통합해서 공시가격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은 일정 면적까지 주택의 부속 토지 가격을 포함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통합과세합니다. 통합과세하는데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통합해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주택은 항상 이렇게 건물과 일정 면적의 토지를 하나로 평가해서 하나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별도로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가에 대한 과세 입장을 보면요, 상가는 건물과 토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가는 건물과 토지가 있으면 상가의 건물은 건물 가격만 따로 개별 평가합니다. 건물 가격 공시 가격만 따로 개별 평가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개별 평가하고 또 건물 가격만 따로 개별적으로 평가해서 평가하고요. 상가 토지는 또 토지 가격만 따로 공시 가격을 따로 개별 평가합니다. 따로 개별적으로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과세할 때 따로 상가는 건물 부분만 따로 개별 과세합니다. 뭐로요? 건물분,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따로 이렇게 과세합니다. 자, 근데 상가 토지는 또 토지만 따로 개별 과세합니다. 뭐로요?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요.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 대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으실 것은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평가해서 하나로 과세하고 통합 과세하고, 자, 상가는 건물과 토지 따로따로 평가해서 따로따로 과세한다. 이걸 항상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양가로 3번에 주택에 대한 과세 범위 그래서요. 겸용주택에 대한 게 나와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겸용주택이요.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돼요. 얘를 주택으로 보면 건물과 토지 하나로 평가해서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 이 겸용주택을 상가로 보면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평가해서 따로따로 과세하잖아요. 그래서 세율도 달라지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건데, 동그라미 1번에 1동 건물이요. 자, 여러분들 거기 1동 건물 돼 있으면 1동의 건물 돼 있으면요, 그 1동의 건물에다가 여러분이 자 봅니다. 건물 1동 건물 거기다 이렇게 사각형을 합니다. 건물 한 개 동이 1동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크다고 전부 주택 그럼 틀려요. 주거 부분만 주택입니다. 1동 건물. 이 경우 건물의 부속 토지는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주택의 부속 토지와 주택 외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1동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일 때 1동 건물이야. 이거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 그림을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건물 한 개 동입니다. 이게 건물 1동 건물 한 개 동이 1층은 상가고 2층과 3층은 주거 면적이다. 그러면 이렇게 겸용주택일 때 주거 면적이 60%고 상가 면적이 40%예요. 그러더라도 전부 주택 아닙니다. 전부 주택이 아니라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60%는 주택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하고 나머지 40%는 건축물분 재산세 대상으로 과세합니다. 이 1동 건물의 부속 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해 가지고 60%는 주택의 부속 토지로 과세하고요. 주택 토지로. 그다음에 주택 부속 토지로 40%는 상가 토지로 과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동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일 때 주거 면적이 주거 2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이러면 틀려요. 주거 부분만 주택입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1구 건물 똑같이 이렇게 해놓으세요. 1구 건물이요. 자, 여기 사각형을 하셔가지고 1구 건물 독립하여 구익이 된 1구라는 게 하나의 구익이 된 나눠진 1구의 건물이 겸용주택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한 개 층 전체가 독립하여 구익이 돼 있으면 한 개 층 전체가 1구 건물이 될 수 있고, 한 개 층이 예를 들어서 101호, 102호, 103호, 105 이런 식으로 출입문 별도로 돼 있고 구분이 돼 있으면 101호와 102호는 각각 독립하여 구익이 된 각각 1구 건물이 됩니다. 그럴 때 102호 사용하는 애가 딱 절반 면적 50% 면적은 만약에 주거 면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이것은 상가 면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얘는 102호는 주택이냐 상가냐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만 돼도 얘는 어떻게 하냐면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으로.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1동 건물하고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1구 건물 사각형 하셨죠?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 여기 밑줄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주택으로 본다. 밑줄짝이요. 자, 그래서 1구 건물 나오면 항상 102호 요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주거용 상면적이 50% 이상이면 요거 주택이고요. 1동 건물 나오면 항상 요 그림을 떠올리시면서 주거 면적이 크더라도 주거 부분만 주택이다. 꼭 기억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있죠? 요거 별 표시합니다. 2022년 올해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2022년 개정세법 별 표시하고 꼭 봅니다. 밑줄입니다. 건축법 등 관계법 등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해서 사용승인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면적이 쭉 밑줄입니다. 계속 전체 건축물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에 이 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고요. 그 부속 토지는 나대지로 봐가지고 건축물은 나대지로 봐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본다는 거 밑줄짝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주택이 있는데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데 이 주거용 건축물의 무허가 면적이 50% 이상이에요. 전체 건물 연면적에서. 그럴 때는 얘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자, 바꾸면 뭐 주택으로 본다고 바꾸겠죠. 주택으로 보지 않고 그 부속 토지는 무허가 건축물 없는 토지로 봅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원래 종합합산 과세하거든요.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본다는 거 밑줄짝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바꾸면 뭐 주택의 부속 토지로 보아서 주택분 재산세 부과한다고 바꿀 수도 있고요. 67페이지 봅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주택의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러면 바닥면적 몇 배? 10배까지 부속토지로 봅니다. 밑줄짝이요. 바닥면적의 20배로 바꿔서 또 31회 때 나왔는데 아니고 지방세에서 취득세에서
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 부속 토지 경기에 불분명하다. 바닥 면적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 토지를 받았습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하여튼 지방세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경기에 불분명하면 바닥 면적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 토지를 봅니다. 다가구 주택 매출입니다.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게 다가구 주택이 옳은 지문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 공법 같은 데서 주택법상 단독주택인데, 예, 지방세에서는 어떤 걸 판단할 때 다가구 주택을 공동주택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서 공동주택처럼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그래서 그 세목별로 다가구 주택 보시면요, 별 표시해놓고 좀 알아둡니다. 재산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지방세에서는 공동주택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서 독립하여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죠. 그런데 밑줄 짜기요. 근데 주택임대소득, 우리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과될 때 주택임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될 때는 일개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다가구 주택이요, 하나의 단위로, 통째로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면 하나의 주택, 단독주택 양도로 봅니다. 하나의 주택 양도로 보고, 단독주택 양도로 보고,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다가구 주택, 주택수 계산할 때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그러니까 지방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는데, 공동주택처럼. 근데 국세에서 다가구 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주의합니다. 자, 그래서 별 표시해놓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2절 토지 대상 구분입니다. 우리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이용을 구분하는데, 자, 핵심만 제가 오늘 쭉쭉 설명할 건데요. 만약에 토지 이용 구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토지 구분을 하는지 자세한 배경적인 것이 궁금하신 분은, 이론 강의를 안 들었던 분들은 다시 한번 그 기본서 재산세 토지 구분, 요 이용 구분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의를 수강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예를 들어서 나대지 1000평, 공장용지 1000평, 농지 1000평이 있습니다. 면적이 똑같다고 토지분 재산세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이용을 나눠 과세하는데요. 자, 그럴 때 거기 의의 봅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 대상은 몇 줄이죠? 종합합산, 별도합산 대상 및 분리대상으로 구분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유형으로 크게 나누는데, 토지를. 근데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은 31회 시험 때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대상은 분리별도 종합합산 대상으로 구분한다고 바꿨습니다. 자, 왜 틀렸습니까?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지금? 토지 및 주택. 주택도 이렇게 구분합니까? 아니죠. 토지만 이렇게 구분합니다. 세 개용으로. 자, 그럴 때요,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용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거기 내용들 지금 보지 마시고요. 공부 다 세율까지 다 공부한 다음에 여기 종합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양가로 2번 종합합산 대상 토지 봅니다.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별도합산 대상 또는 분리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 순서는 우리가 토지용 구분할 때 제가 분리대상 토지 먼저 공부하고 별도합산 대상 토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를 공부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으면 다 종합합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토지 요거요. 그 다음에 그 자세한 얘기들, 그 다음에 거기 우리 교재에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삭제됐습니다. 요게 단서 부분 있죠? 요거 X해버립니다. 다만 하면서 나와 있는 요 부분은 삭제해버리세요, 여러분들. 요게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삭제가 됐기 때문에 요거 단서, 다만 여기부터 전체 삭제합니다. 동그라미 1번, 2번까지도 다 삭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삭제하시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68페이지 별도합산 대상 토지, 또 그다음에 양가로 4번 분리대상 토지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헷갈려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보시고, 그 다음에 69페이지 저율분리 과세대상 토지, 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분리대상 토지부터 이제 공부할 건데요. 여러분 보세요. 분리대상 토지는 여기 보시면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세율에 따라서 저율분리대상 토지하고 저율분리대상 토지와 고율분리대상 토지로 우리가 구분이 됩니다. 그럴 때 저율분리대상 토지는 세율에 따라 세분화해서 0.07% 저율분리대상 토지하고 0.2% 저율분리대상 토지가 있습니다. 고율은 4% 고율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저율분리대상 토지 이거 세율에 따라서 우리가 외우는데 이거 어떻게 세율에 따라서 어떻게 외우냐면 007 빵 게임 있잖아요. 007 빵 하면 양쪽에 있는 사람 으악 이거잖아요. 자, 007 빵이 쏘니까 4보다 죽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율에 따라서 007 빵이 4 비례 세율입니다. 이거 이제 자 007% 어떤 게 007%냐면요 농지, 목장, 그 다음에 예외적인 임야예요. 여러분 개인이나 법인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소유하는 임야는 요거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해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근데 법에 열거되어 있는 일정한 공익 목적의 임야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요것들이 분리과세합니다. 그래서 제가 꼭 표시를 한 겁니다.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007%입니다. 그 다음에 빵 2%, 0.2%, 빵 2%는 공장, 그 다음에 이제 엄청 많습니다. 공장 말고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엄청 많은데, 미리 한번 대충 말씀드리면,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공장, 그 다음에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무슨 공사 소유 토지야. 자, 그래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갓산정공사, 공안공사 해가지고 엄청 많습니다. 원래 법령에 보면. 근데 이 엄청나게 많은 걸 우리가 일일이 어떻게 다 기억해? 찍어서 공부해야죠. 공장용지처럼 빵 2% 저율분리과세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그래서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가 있고요. 고율분리는 4%인데 사치성 재산 토지요. 사치성 재산 토지. 자, 그래서 사치성 토지 그러니까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고고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 같은 이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 이제 4%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리대상 토지는 세율에 따라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외워둡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다 같이요. 시작. 높이로 외웁니다. 시작. 007 빵24 비례세율. 다 같이요. 시작. 007 빵24 비례세율입니다. 007% 어떤 거예요? 농지, 목장, 예외적이며 빵 2%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야. 그 다음에 007 빵24 4%는 사치성 재산 토지입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4%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요,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그 죽을 쌉니까? 맞아요. 4%.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럴 때 일단 공부하는 순서는 저율분리대상 토지 007%, 농지, 목장, 임야 이런 순서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농지는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토지용이 달라지는데 개인이 소유하는 자격농지와 법 및 단체 소유농지로 나눠집니다. 그럴 때 개인 소유 자격농지요. 거기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써놓냐면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위치 써놓으세요. 개인 소유 자격농지는 토지 유형 구분할 때 위치,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를 봅니다. 그래서 딱 봐서요.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분리,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면 종합합산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봅니다. 시지역에 도시지역 밖에 있고요. 실제 영농에 생활한다? 분리과세합니다. 근데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생활하지 않는다? 그럼 농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종합합산 과세합니다. 자, 시지역에 도시지역 내 농지라도요. 도시지역 내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요. 자, 농지 위치를 보세요.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데 농지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토지 효율적인 용이 아니잖아요. 자, 어떤 토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지정이 됐다. 그럼 주거적 용도로, 상업적으로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 상업적 용도로, 공업적으로 용도가 지정이 돼 있으면 공업적 용도로 이용할 때 토지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건데 토지 효율적인 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 있는 농지는 종합합산 과세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농지 종합. 그 다음에 시지역의 도시지역 내라도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는 농지는 또 개발장구 녹지지역 내에 있는 농지는 분리과세입니다. 자, 시지역의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에 있으면 있을 곳에 있는 거죠? 그럼 분리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물론 당연히 실제 용농에 생활하지 않고 있으면 당연히 종합합산 대상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농지 위치 면적을 따져서 기억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다. 자, 분 읍면적이라든가
시골 군 읍면지역이라든가 여기는 안 나왔지만 도시지역 밖이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 있을 곳에 있어요. 자, 깡촌, 군 읍면지역 같은데 도시지역 밖 있습니다. 있을 곳에 있으니까 분리. 근데 시지역의 도시지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 내 농지 한해서 분리과세하고요.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있는 농지는 있을 곳에 있지 않으니까 종합입니다. 법인 소유 농지요.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적으로 종합합산과세예요. 원칙 종합합산과세하는데 예외적으로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인데 분리과세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소유하는 농지요. 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는 농사짓는 게 주업이 아니니까 종합합산과세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법인이나 단체 소유 농지,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가 있는데요. 일단 거기 농업법인 소유 농지요. 농사 짓는 게 주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리과세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게 소유하는 농지 분리과세합니다. 사회복지사업자예요. 음성 꽃동네 같은 데서 농사를 짓는데 자기들 농사 짓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식탁에 올릴 때 이런 농지, 자, 요거 복지시설이 자가 소비용으로 사용하는 농지, 요거 분리과세합니다. 또 법인이요, 매립간척으로 취득한 농지요. 법인이 매립간척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 있죠? 이런 것들은 분리과세합니다. 현대아산에서 서산 간척지 매립간척한 다음에 직접 경작하는 농지. 또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이런 것들을 분리과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배웠던 분들은 자 보세요.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인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거.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단체 소유 농지는 자,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 원칙은 종합합산과세합니다. 농사짓는 게 주업이 아니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가 있는데 머리글자를 따서 종, 농, 매, 사, 농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종농, 매, 사, 농 이렇게요. 자,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매립간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사업자가 자가 소비용을 사용하는 농지,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농지요. 그래서 종농이는 매사에 농담만 잘한다. 종농, 매사, 농의 경우만 분리과세합니다.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양가로 3번 목장용지 있죠? 목장용지는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요. 위치 플러스 면적 써놓으세요. 위치 플러스 면적. 그래서 목장은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기준면적 이내이냐 다 따집니다. 위치 면적을. 그래서 위치를 보는 것은 농지하고 동일해요. 위치를 보는 것은 개인 소유 농지와 동일합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를 보는 것은 동일해요. 자, 그래서 목장 용지가 군 읍면지역에 있어요. 자, 그럼 깡촌이죠? 있을 곳에 있습니다. 도시적 밖 있을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면적 이내면 풀리고요. 앞동네, 우리 기본서 공부했던 분들, 앞동네 어디 있든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간 토지 나왔다 볼 것 없이 종합합산입니다. 종합합산이고, 그 다음에 시지역의 도시역 내 개발장구역 녹지지역에 한해서는 있을 곳이 있다고 봅니다. 농지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 초간면적은 볼 것 없이 앞동네 어디로 되어 있던 기준면적을 초간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이 되고요. 자,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목장이 있어요. 있을 곳에 있지 않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과세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치 면적을 따지면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지 그냥 외우시면 안 되고요. 자, 봅니다. 넘어갑니다. 70페이지 임야를 봅니다. 임야는요, 원칙적으로 개인이나 법인이 수여하는 임야는 종합합산 과세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임야가 법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요, 맺지려. 그럴 때 그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임야, 그래가지고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임야 있죠? 거기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산림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임야, 돼지꼬리 땡냐해서 뭐라고 써놓냐면 주로 무슨 법에 의한 무슨 지구, 무슨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이에요, 주로. 무슨 법에 의한 무슨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쫙 열거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요. 근데 시험에서는 치사하게 여기서 뽑아서 깔아놔요. 그럼 우리가 일일이 이 많은 것들을 다 외울 수는 없고 어떻게 하느냐? 규칙성이 있습니다. 임야는 원칙 종합인데 개인 법인 소유 임야. 근데 분리 대상이 되는 임야요. 이렇게 주로
종중 소유 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무슨 법에 의한 무슨 구역 내, 자 지구 구역 내에 있는 임야들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볼게요. 밑줄이요.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의 동그라미요. 특수 산림 사업 지구의 동그라미요. 지정된 임야예요. 쫙 밑줄. 또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전의 임야 밑줄이고 어쩌고 저쩌고. 자 동그라미 2번 문화재 보호법 법의 동그라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안의 임야 밑줄이고 구역의 동그라미요. 자 법 나왔죠? 무슨 구역 내 임야죠? 분리과세입니다. 3번이요.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법의 동그라미 공원전 환경지관의 임야 밑줄 쫙이고 지구의 동그라미요. 법 나왔죠? 지구 구역 내 임야죠? 요 동그라미 3번은 또 여러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4번입니다. 종중이 수여하는 임야 밑줄이야. 종중이 수여하는 임야. 자, 1990년 5월 30일 이전부터 요 숫자를 바꾸지는 않아요. 요 기간을 바꾸지는 않으니까 날짜를 바꾸지는 않으니까 그냥 종중이 수여하는 임야, 종중 소유 농지와 함께 분리과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5번에 또 보면 기역번이요.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의 동그라미 개발 제한 구역의 임야. 자, 구역의 동그라미요. 그다음에 니은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법의 동그라미요. 밑줄이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의 임야 구역의 동그라미요. 및 그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야 밑줄짝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디귿번부터 시호번까지 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법 나오고 대개 지구 구역 내 임야들이에요. 동그라미 6번입니다. 동그라미 6번 맨 끝에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의 임야 법의 동그라미 구역 내 임야. 자 쭉 밑줄이야. 상수원 구역의 동그라미야. 자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임야죠. 제가 맨날 쭉 읽다가 건너뛰기 뭐해서 맨 마지막 거만 꼭 읽었는데 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안의 임야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요 보세요. 007% 농지 목장 예외적 임야 다 봤어요. 이제 공장 용지를 봅니다. 빵 2% 조일분리상토지요. 공장 그 제목 옆에다가 땡땡 해놓고 뭐라고 했느냐? 그 땡땡 해놓고 공장이요. 땡땡 해놓고 위치 플러스 면적 이렇게 써놓습니다. 위치 면적이요. 공장도 있을 곳에 있어야죠. 자 그리고 기준 면적 제한도 있습니다. 자 면적 제한이 없어 보세요. 드넓은 광활한 땅에다가 공장은 요만큼만 하고 이게 공장이니까 저 드넓은 땅은 다 공장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 면적을 다 따집니다. 공장 이렇게 써놓고 자 공장이 군 읍면적이 있습니다. 자 군 읍면적은 깡촌이에요. 우리 세법에서는 하여튼 농지든 목장이든 공장이든 군 읍면적은 다 뭐든 다 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군 읍면적 깡촌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해요. 기준면적을 초과했다. 앞동네 어디로 돼 있든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볼 것 없이 종합합산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지역에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면 있을 곳에 있죠. 자 공장 지으라는 곳이니까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니까 분리. 초과 면적은 볼 것 없이 종합해요. 자, 근데 여기를 주의해야 돼요. 70페이지 맨 하단 여기. 공장이 시지역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어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죠? 이럴 때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보지 않고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요. 그러면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됩니까? 별도 합산 대상이 되거든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예요. 그러니까 이거 별도 합산 과세하는 거 여기에 별 표시해놓고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동네 어디 있든 좌우지간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 없이 종합합산 대상이 됩니다. 공장 앞동네 뭐라고 되어 있든 뒷동네 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 종합합산입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해요. 근데 특히 주의해야 될 게 공장이 시지역의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 주거지역, 상업지역 같은 데 있고 기준면적 이내일 때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봐서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걸 꼭 주의합니다. 별 표시해 놓고요. 그 다음에 71페이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자, 고개를 한번 드시고 머리가 막 생각하느라고 이렇게 딱 맞추느라고 머리가 이렇게 용량 초과 되려고 하시는 분들, 자, 고개를 한번 드시고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 자, 이렇게 합니다. 목 운동.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이렇게. 아이고, 자, 그리고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계신 곳에서. 자, 제끼시고. 그 다음에 어깨도 돌리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우리가 분리대상 토지를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007 빵이 봤습니다. 여기 4% 사치성 재산 토지가 거기 살성재산 토지에 관해서는 여기 이제 따로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살성재산 토지 007 빵에서 고일분리상 토지요. 얘들 고급 학장 골프장 토지는 4% 고일분리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분리대상 토지는 다 받고 007 방위사, 이제 별도 합산 대상 토지입니다. 먼저 양가로 1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요. 일반 건축물 협속 토지요. 일반 건축물 협속 토지는 뭐만 보냐면 토지용 구분문제 풀 때 일반 건축물 협속 토지는 면적만 따져요. 얘는 위치를 안 봐요. 왜냐하면 이 일반 건축물 협속 토지는 시골이든 도시든 도시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어디나 다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얘는 면적만 따집니다. 여러분 면적만요.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니까요. 일반 건축물 협속 토지요.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지역별 정비율이라는 걸 곱해서 계산한 산정한 면적 이내입니다. 그래서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종합합산입니다. 밑줄 짜기요. 자,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 초과하면 종합이에요. 얘는 면적만 따지니까. 그리고 거기 기준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기준 면적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여러분, 일반 건축물 협속 토지는요. 기준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일반 건축물 협속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이면 기준 면적 이내이면 기준 면적 이내일 때 별도 합산하고, 자, 일반 건축물 협속 토지가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종합합산과세 하잖아요. 그럴 때 이 기준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기준 면적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기준 면적은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요. 이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 지역에 따른 용도 지역별 적용 배율이라는 걸 곱해요. 그래서 용도 지역별 자, 적용 배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구합니다. 용도적별 적용 배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구하는데요. 이 용도적에 따른 적용 배율이 거기 보조단에 쭉 나와 있잖아요. 근데 아이고 이런 거 일일이 다 공부할 수는 없고요. 이 적용 배율이라는 게 이게 이제 상업지역은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혹시 모르니까 시험에 나오면 조건에 주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혹시 모르니까 상업지역의 용도적에 따른 적용 배율은 3배예요. 공업지역은 용도적에 따른 적용 배율이 4배예요.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만 외워둡니다. 그래서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적용 배율을 곱하는데 용도적에 따른 적용 배율이 자, 상업지역은 3배, 공업지역은 4배. 요거만 외워두시고요. 곱한 면적이 기준 면적입니다.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 그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종합입니다.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어떤 상가가 있는데 이 상가가 상업지역에 있습니다. 상업지역의 용도적에 따른 적용 배율은 3배입니다. 자, 상가가 있는데 상가의 상업지역에 따른 용도적에 따른 3배인데 이 바닥 면적이 얼마냐면 200제곱미터고요.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전체 토지가 1000제곱미터라고 할게요. 전체 토지가 1000제곱미터요. 자, 그랬을 때 1000제곱미터. 그러면 이런 경우에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면적은 몇 제곱미터고 종합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분리대상 토지 면적은 몇 제곱미터냐. 자, 이렇게 하면요. 별도 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여러분? 요 사례에서? 네. 자, 일반 건축물 협속 토지가 기준 면적 이내면 별도인데 기준 면적 어떻게 계산해요?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적용 비율을 곱해요. 2, 3은 600제곱미터가 자, 기준 면적 이내니까 별도고 종합합산 면적은 몇 제곱미터예요? 전체 1000제곱미터에서 기준 면적 600을 뺀 나머지가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이죠. 그래서 400제곱미터가 종합합산 면적이 되고요. 분리대상 면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아까 봤어요.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 협속 토지는 공장용 건축물 협속 토지로 보지 않고 일반 건축물 협속 토지로 봐서 이게 기준 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별도 합산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볼 것 없이 뭐가 되고요? 종합 합산 대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부터요. 동그라미 3번, 4번 이런 것들 어떤 것들이면 3번과 4번은 우리 법령에 보면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요. 몇 페이지 걸쳐 나와 있는데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로 하는 업종이에요. 공지 상태. 그러니까 빈 땅을 필요로 해요. 이 업종으로 하려면 실내에서는 곤란해요. 건물의 실내에서는 곤란하고 이게 실외 그 빈 땅, 빈 땅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업종들입니다. 업종을 상상해 보시면 거기 자동차 관련 토지라고 그래가지고 여객 자동차 터미널용 토지라든가 그 다음에 또 운수회사의 거기
근데 그럼 주의하셔야 돼요. 자동차 관련 그 터미널용 토지는 별도 합성과세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고. 어떤 거냐면 운수회사의 차고지요. 거기 자꾸 헷갈리게 나왔는데 운수회사의 차고지, 운수회사의 차고지는 버스 택시 세워주는 차고지는 이게 차고지 같은 것은 별도 합성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또 주의할 것은 우리 그 교재 거기 지금 3번은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원래 터미널용 토지는 분리과세예요. 근데 여객자동차 터미널용 토지는 분리과세하고 운수회사의 차고지 같은 게 이제 별도 합산입니다. 공지를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운전학원용 토지,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또 별도 합성과세입니다. 자동차의 성능 시험 하는데 그 자동차 성능 시험 같은 거 하려면 빈 그 땅에다가 그 막 주행 연습해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토지, 자동차 시험 성능 하는데 사용하는 토지, 이런 것들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운수회사의 차고지, 보세 창고용 토지, 또 물류단지, 물류시설용 토지, 자 공지 상태를 필요한 업종들이죠. 공지를. 또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 쭉 그렇습니다. 거기 보조단에 나와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대여사의 차고용 토지 밑줄, 그 다음에 건설기계 대여사업자의 주기장, 건설기계 정비업자의 5개 작업장용 토지요. 포크레인이나 불도저 같은 거 대여하는 업을 하는데 건물 4층에서 합니다. 손님이 오면 포크레인 갖고 올라오세요. 자, 다 고쳤어요. 가져가.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런 건 빈 땅에다가 세워놔야죠.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밑줄이요. 제가 기본 강의할 때 제 운전면허 딸 때 에피소드 얘기 드린 것 같은데요.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주행 연습장, 코스 연습장 필요로 하죠. 야적장, 컨테이너장용 토지 같은 거, 자동차 정비업소용 토지, 자동차의 성능 등의 용도로 시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유통 단지 안의 유통시설용 토지, 레미콘, 모래나 사갈 성능,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또 폐기물 매립장용 토지, 이런 것들이 다 공지를 필요한 업종들입니다. 상상하시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곤란할 수 있어야 되고요. 동그라미 5번입니다. 과세 기준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철거 멸실됐는데요. 그러니까 철거 멸실된 건축물이나 주택의 부속토지요. 철거 멸실됐으니까 나대리 상태니까 종합합성과세 할 것 같은데 밑줄입니다. 철거 멸실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요거 철거 멸실된 건축물이나 주택의 부속토지를 요거 뭐로 과세하냐면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죠. 나대리 상태인데도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저가격 건축물의 부속토지요.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부속토지 시가순액의 2%도 미달할 때 이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하고요.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종합 합산 과세입니다. 쫙 밑줄이고 2% 숫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요걸 괜히 지웠네요. 자, 요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우리가 상업지역 같은 데 가다 보면 이걸 공지 상태로 그냥 놔두면 보유세 부담이 되고 또 팔 때 비사업용 토지는 세율을 일반 토지 세율보다 10% 할증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나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여기다 건물 하나를 세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극단적인 예로 1천만 원짜리 건축물이에요. 시가순액이. 근데 땅값은 이게 10억짜리 토지예요. 그러면 10억짜리 토지가 1천만 원짜리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존재한다? 자, 토지 효율적인 이용이 아니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거예요. 제한이 없으면 사람들이 비싼 땅 나대지 잡종지에다가 허름하게 조립식으로 건물 지어놓고 전화기 갖다 놓고 사업자 등록 낸 다음에 이게 상가 건물이니까 이건 다 상가 토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부속토지 시가순액이 몇 프로예요? 예를 들어서 2%예요. 요 10억에 2%면 2천인데 2%에도 미달한다. 자,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부속토지 시가순액이 2% 미달해? 자, 적어요. 이럴 때는 이런 저가격 건축물은 없는 토지로 봐요. 건축물 없는 토지니까 나대지가 되고요. 나대지니까 요거 종합합산과세합니다. 근데 이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요 저가격 건축물 바닥 면적은 또 별도 합산과세예요.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하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가 종합합산과세입니다. 그러면 요거 보세요. 만약에 이 건축물의 지금 시가순액이 부속토지 시가순액의 2%보다 작을 때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건축물이 가격이 시가순액이 3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건축물의 시가순액이 부속 토지 요거 10억 토지의
즉 2천만 원보다 더 크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건축물의 시가총액이 부속토지 시가총액이 2%보다 클 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럴 때는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자, 건축물 바닥 면적에다가 용도적에 따른 적용 비율을 곱해서 기준 면적 이내는 별도, 초과 면적은 초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다시 바꿀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건축물의 시가총액이 1천, 부속 토지 가격이 10억, 건축물의 시가총액이 부속 토지 시가총액이 2%보다 미달할 때, 더 적을 때는, 이럴 때는 이런 저격 건축물 없는 토지로 봐서 바닥 면적은 별도,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3번 다 별표십니다. 양가로 3번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이 저격 건축물 없는 무허가 건축물 없는 토지로 봐요. 건축물 없는 토지로 보니까 나대지. 그러니까 종합합산과세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 토지 종합합산과세입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72페이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의지하는 토지들이 거기 또 쭉 나왔는데 아까 연장선상이에요. 쭉 읽어보면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로 하는 업종들입니다. 되게 빈 땅을 필요로 하는 업종들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자, 계속 다 읽어보실 때 4번 법인묘지용 토지로서 그러니까 공원묘지 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 및지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키장, 골프장 토지 중 원형이 보존되는 임야.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 종묘, 생산용 토지 같은 거. 도로, 견인된 차 보관용 토지, 폐기물 매립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맨 마지막 제출. 자, 이런 것들 밑줄 그어놓고 눈에 익혀둡니다. 업종의 특성상 공지를 필요한 업종으로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의지하는 토지입니다. 시험에서 얘네들 막 깔아놔요. 여기 중에서 5번도 시험에 한번 나왔었고 이런 것도 깔아놓으니까 쭉 여러분들이 애들 눈에 익혀둡니다. 얘네들을 밑줄 그으시고요.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도 그랬네요. 2번도 그렇고 이런 것들 다 읽어봅니다. 별도 합산 과세하는 것들이요. 자, 그 다음에 확인 예제 문제 보니까 별도 합산 대상 관련해서 지방세법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 대상의 구분, 종합 별도, 분리 대상 중 별도 합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는데요. 여러분요. 1번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야외 전시장용 토지는 공지에다가 이런 거 해야죠. 그러니까 공지를 필요한 업종이니까 별도 합산 과세하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2번 과세기준위원제 광역시 지역에 상업종 내에 존재하는 공장 일살 곳에 있지 않죠? 위치 면적 따질 때 이럴 때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서 기준 면적 이내일 때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별도 합산. 그 다음에 3번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는 업종 상상해 보세요. 공지를 필요한 업종이죠. 그래서 빈 땅. 그래서 이거 별도 합산 과세하고. 그 다음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 터미널용 토지는 이거는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이건 빵 2%, 0.2% 조율 분리 대상 토지입니다.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이런 것들이요. 빵 2% 불립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고 5번은 역시 종자 생산용 토지 같은 이런 것들을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의지합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73페이지 제3절 납세 의무자입니다. 재산세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별표에 3개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해서 별표에 3개고 역시요. 우리 올해는 토지 구분에 관한 것, 재산세 과세상에 관한 것 지금 중요했었고요. 납세 의무자 별표에 3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무조건 독립화문제로 나올 줄 알았더니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는 또 독립화문제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 잠시 쉬었다가 중요한데 별표 3개 해놓고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쉽니다.